자, 지식을 통한 지배, 가치관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세계화의 어떤 시점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화 시점에서 연결시킬 때 가장 좋은 지침서가 되는 책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썼던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의 지적인 구조가, 서양의 지적인 가치관이 동양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게 주입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책이고 볼륨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오리엔트가 뭐예요? 동양이죠. 동양이라고 하는 사회를 동양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과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갖고 자기 사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서양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서양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 시각으로 자기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늘 모자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뭔가 부족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배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 과거에는 식민 지배라는 게 뭐예요? 군대와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서 식민 지배를 했죠. 근데 1960년대 대부분 다 인도도, 아프리카도, 또 우리나라도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이 제3세계가 서양의 중심국으로부터, 옛날의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지식의 가치관의 지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원래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출신 아랍 사람인데 미국에 일찍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민을 갔겠죠.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예일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를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주류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본인이 깨달아 쓴 책이에요. 그런 책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알제리 사람인데 프랑스에 일찍 이민을 와서 소르본 대학,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 예일이나 하버드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소르본인가요? 소르본 대학에서 의과대학까지 나오고 의사도 하다가 또 프랑스 백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낳고 애를 살다가 30대 중반에 갑자기 자기가 아무리 이래도 내가 프랑스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그 사람 그때 썼던 책이 뭐냐면 그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죠. 내 원래 피부는 검은색인데 알제리 사람 약간 검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하얀 가면을 쓰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면 쓴 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내가 가면 쓰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다 때려치고 마누라도 애도 다 때려치고 알제리 독립운동하는데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나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1960년대, 이 에드워드 사이드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 저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은 1960년대 나온 아주 유명한 책이죠. 문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요. 뭐 약간 심리학, 정신 분석학하고 인문학하고 섞여 있는 책이고, 뭐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책도 있고 한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훨씬 더 정교하죠. 특히 저 프란츠 파농의 책은 뭐 약간 좀 자기 개인의 고백 같은,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심리 분석, 무슨 문화적인 억압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면, 이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대학 제도, 지식,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동양 사람들을 지배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책을 내가 보기에 이 책 다 읽기 어려워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하여튼 서문이 중요합니다. 서문 서설의 13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이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위치래요. 그 재밌는 거죠.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인데. 또 유럽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이미지이다. 또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 디스코스이다. 표상이다. 이런 말을 나와요. 그래서 13쪽 그 중간쯤 보면 미국의 동양인식이란 유럽의 그것보다 훨씬 단순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한반도 및 인도 차이나에서 미국인들이 행한 전후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동양 인식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나아가 근동, 그러니까 근동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랍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동에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이 급속히 확대된 결과 미국인들 사이에 그것도 동양으로서 더욱 잘 이해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 조금만 더 봅시다. 오리엔탈리즘이 14쪽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학문과 관련된 것이다. 드디어 이제 지식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아직도 다수 연구기관에 의해 통용되고 있다. 동양의 특수한 또는 일반적인 측면에 관하여 강의하거나 집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류학자이든 사회학자이든 역사학자이든 또는 문헌학자이든 간에 오리엔탈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엔탈리스트가 행하는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뒤에 부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정도 황제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군사 정복력이 강했던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원정하기 전에 왕립 학교로 이집트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립 이집트 연구소에서 이집트의 역사, 지리, 문화, 뭐 일상생활, 뭐 국토지리 모든 걸 다 연구해놨어요. 왜? 그래야 뭐 어디로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심리전으로 억압하고 할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뭐 사실은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에 정복한 식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아랍도 몇몇 나라들은 다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거 다 그 연구소에서 그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전에 다 연구소가 연구하고 지식으로 만들어놓은 지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1950년대 후반에 아프리카, 알제리 이런 데가 전부 프랑스로부터 식민지 독립을 했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가,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뭐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응? 아프리카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 그런 군대 국가를 만들었던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프랑스 유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나 자기 나라의 문화를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프랑스 말로 된 책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전형적인 실체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동양을 연구하거나 강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동양 연구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에드워드 사이트 시대 구도를 보면 18세기, 19세기까지 주로 프랑스와 영국이 오리엔탈리즘 연구를 주도했어요. 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나 동양의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개척했으니까. 그렇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했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나 베트남을 식민지하면서 다 그 나라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오리엔탈리즘 연구의 주도를 누가 해요?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거의 앞에 부분 전반전 한 3분의 2는 전부 다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이런 오리엔탈리즘을 전개해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제4부 3부 4장에 가면 최근의 전개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최근의 전개에서 주로 어디에요? 미국이 어떻게 아랍 지역을 연구하고 있고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근데 읽기가 좀 좀 힘들어. 뭔 말을 그렇게 아는 것도 많어.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책을 쓰면 우리같이 좀 무식한 사람,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같이 무식한 사람 좀 읽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단순히 지리 뭐 이런 게 아니고 15페이지에 보면 뭐 시, 소설, 철학, 정치, 경제, 뭐 그다음에 주민들의 풍습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뭐 알제리 그러면 거의 그 시커먼 놈 뭐 어쩌고 그 나쁜 놈 이런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서양 사람들 프랑스가 만드는 그 타인의 이미지가 알제리 사람들이 거기 프랑스 가서 유학을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 민족개조를 썼던 이유가 뭡니까? 또 이승만이
그 뭐 일민 사상이라는 걸 뭐 나중에 정권 잡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난 뭐예요? 사실은 그 이광수나 이승만을 뭐 저는 단순히 무슨 그런 친일이나 아니면 서양 중심주의에 매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난 매도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그런 서양의 지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끊어서 가겠습니다.